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전달하고 또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차이나마켓나우 함께하면서 중국 주식시장 상황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일단 출발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홍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좀 풀이할 수 있겠고요. 어제 창업한 지수는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거래 금액이 감소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요 0.1% 상승하면서 3,841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전성분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워서 0.8%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항생지수가 최근에 강함을 뒤로하고 좀 조정을 받으면서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를 뒤로 하고요. 테마를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은 반도체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캠브리콘, 우리 시장에서 좀 우리 종목들 좀 많이 지켜봤던 거잖아요. 캠브리콘이 2%대 강세를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이나 은행단에서 좀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국유은행이 테마지수로는 0.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짚어봤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4%대 오름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EV단 그리고 제약주가 오늘은 조금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 지수로만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배터리주 역시도 최근에 좀 강하게 뒤로하고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뉴스는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CLSA에서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기존 1년 이상에서 3개월대로 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차이나마켓나우에서도 특히 파트너님과 함께 좀 많이 지켜봤던 그런 테크주인데 AI에 좀 좋은 경고등이 좀 들어오면서 좋은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CLSA 중국 기술 리서치헤드가 발언한 건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격차가 1년 이상에서 약 3개월로 좁혀졌다고 말했고요. 이런 축소 배경으로는 인재 유입 그리고 빠른 기술 발달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 뉴스는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32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80%는 저희가 어제 짚어봤던 AI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투자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 뉴스 그리고 시황 중심으로 중국 시황 짚어봤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으로 오늘 본토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 홍콩이 좀 장 초반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업종단에서 하락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의약품에 대해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또 해당 업종군에 좀 직격탄을 내린 것 같거든요. 관련한 제약바이오 업종군에 대한 멘트 그리고 홍콩 시장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약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토 내에서도 제약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좀 많이 강하게 좀 인하하는 그 하락을 요인시켰던 바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체크해봤을 때 항서제약 가장 많이 사실 중국 내 바이오 하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항서제약과 이제 우신엔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5% 가까이 좀 밀린 상태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한 마이너스 8%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 업종 자체에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에는 바이오는 수출에 이제 내수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 주도 형식으로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세랑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홍콩 시장이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리테일 쪽 관련돼서 알리바바가 전날에 있었던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또다시 나오다 보니까 온라인 리테일 쪽으로 조금 더 하락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시장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항생 테크 위주로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상승이 네. 나왔다 보니까 일시적인 조금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본토랑 좀 비교해 보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폭스콘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테크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상승하는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테크 관련돼서 있는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적인 상승 포지션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홍콩 내에서는 일단 온라인 리테일 쪽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또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반해서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업종군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네. 숨고르기 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와 함께 또 뉴스가 또 있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종목군 차트 함께 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실까요? 사실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 일부 업종을 봤었을 때 가장 대표할 만한 게 이제 항소제약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졌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좀 눌릴 때 이제 시장 자체 봤을 때 조금 일부 정도 좀 눌리고 있는데요. 항소제약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우리가 알만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 대한 수출 진출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유럽에다가 중국에다 같이 이제 부과하면 어떻겠냐라는 식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소제약 입장에서도 앞으로 향후 유럽 수출 관련돼 가지고 약간 어두워질 수 있는 전망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과하게 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있었던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국내 시장에서 전환사채, 즉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거랑 해외에서 유상증자 발행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발행했다, 전환사채 발행했다, 이건 악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보통의 좀 악행을 좀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지주사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형식들이 별로 없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80% 이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예. 이야기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이번 10월 4중전회 때 핵심적인 메시지가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AI 플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5개년 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테크 관련된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적인 주목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알리바바 오늘도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좀 이렇게 밀릴 때 모아가보는 전략, 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 주셨고 어제가 또 알리바바 창립 기념을 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이와 함께 알리바바에 대한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들 홍콩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단위 5%가 넘게 밀리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업종군이 금속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좀 여러 번 짚어드렸던 만국 황금 집단이라던가 네. 북방광업, 북방히토라고도 하죠. 이들 종목군들은 꾸준히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갈까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지금의 시장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채권 시장도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도 강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강하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든 시장이 강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중에서 어떤 친구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관련돼서 만국 국제
광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과 관련돼서 같이 연결이 되는 업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종목이 상승세가 좀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다가 전날 같은 경우에 다시 또 한 번 더 큰 폭으로 하락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좀 시장이 좀 이제 좀 혼조세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것을 좀 체크할 수 있는데요. 금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금 관련주를 투자하거나 금속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왔을 때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노려볼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조금 투자 포인트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콩 시장 내에서 오르고 있는 금속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또 본토 시장도 함께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중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유도신곽입니다. 이 민성증권에서 추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기업은 중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핵심 자율주행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24%나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 텐평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봉화통신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회사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20% 정도 감소했는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32%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또 서버 사업 방면에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프로젝트를 낙찰받았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1%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한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방케이블에 대한 건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9%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 회사가 신규로 낙찰받은 프로젝트의 금액이 무려 100억 위안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좀 깊게 짚었고요. 현재 주가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요. 화이안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신화에너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2분기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6%가량 증가했다는 점에 초점을 좀 맞췄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석탄의 생산 원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하락해서 실적 개선을 도왔다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안증권에서 또 내놨는데요. 중국 인수보험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대, 7%대 증가했다고 하고요. 반기 배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19%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라는 점을 리포트에서 짚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인수보험까지 보험주에 대한 중국 리포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상해 본토 시장에서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님 나오시니까 이 채팅창에서 테크 형님 나오셨다고 많이들 네. 좋아하시는데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네. 흐름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본토 시장은 홍콩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보합권 움직임 지속하고 있는데 일부 테크주들 오르고 있고 이와 함께 또 건축자재,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오름세 가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군들은 좀 하락세가 네.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본토 시장 내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오늘 네. 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테크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테크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그런 종목들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캠브리콘.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긴 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실제 투자가 좀 직접적으로는 불가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고해야 되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캠브리콘 이제 688 코드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 투자 자체가 조금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종목 자체가 좀 올라오는 이제 모습이 좀 보여지고 그동안 있고요. 좀 밀렸죠.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너무나도 고평가 받지 않았냐.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급하게
급하게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른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눌려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캠브리콘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이 중국 종목들은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하면 항상 회사 차원이라든가 중국 정부 차원이라든가 약간 좀 자제해달라는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지난 이제 네. 과거 사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중국이 예전에 개혁 개방을 처음 했었을 때 네. 2008년도 당시 때 2006년도부터 이제 8년도 당시 때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6배 정도 가까이 1년 만에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IT 버블처럼 중국이 이제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으면서 그래요? 이제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원성을 샀던 적이 있었고요.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리고 네. 15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시장 자체가 강하게 급등 나왔다가 네. 결국에는 급락하는 맞아요. 형식으로 좀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부양한다라는 것이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간 다음에 빠진다. 이런 식의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천천히 완만하게 그걸 원하는 꾹 거군요.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당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부터 변화할 거니까 장기 투자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워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 좀 같아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다른 특징 좀 계속 네. 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통신 장비 관련돼서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인데요. 중지이노레트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명으로는 300308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은연중에 들어봤던 종목일 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나왔을 때 그 통신 장비 관련돼서 이 중신통신, 중지이노라이트. 그렇죠. 예. 중신통신이라든지 ZTE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전치에 있었던 신고가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쪽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반도체 쪽이 강하다, 결국에는 AI 쪽으로 지금 현재 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콘 산업 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601138이라는 코드명을 가졌고요. 오늘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이 간다라는 것은 중국 내에서 로봇 테마가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폭스콘과 같이 협작을 해가지고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지금 계속적인 강세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치부터 보게 된다라면 이건 주봉인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양봉만 나왔던 사례입니다. 6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양봉만 나오면서 지금 한 10주째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주봉인가요? 네, 주봉입니다. 예, 와. 네, 주봉 기준으로 네. 계속 올라갔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천국의 같고요. 계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와.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GPU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중국에서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요.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폭스콘 이쪽이 사실상 이제 캠브리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투자 가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조만간 또 과열 자제의 언급도 나올 것 같고 지금 네.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네. 9월 초만 하더라도 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 왔었을 때 한 15% 가까이 밀렸습니다. 밀린 다음에 다시 또 곧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맞이하면서 3일 만에 회복을 했다는 점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네.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그리고 AI를 강조하는 게 지금 곧 10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쵸. 10월 4중 전회 때 결국 핵심 메시지는 AI에 대해서 AI 플러스라고 양회 때 지난 24년도부터 지금까지 양회에서 계속 말했던 그런 워딩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실현한다 했었을 때 5개년 동안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건지, 27년도까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70%를 맞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하우투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 관련된 AI 업종들 그리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업종들이 지금부터 계속 강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폭스콘 주가 흐름 체크해봤고 앞서 말씀해주신 중지 이노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우리 중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를 한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5G 통신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함께 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본토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 잠시 후에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TSMC도 간략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CATL도 조금 있다가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시장과 아시아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가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오전부터 이어졌던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일단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장 초반 강세를 좀 뒤로 하고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0.1% 상승한 3,317선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8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 흐름부터 좀 장중 흐름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함께 띄워보시죠. 자, 일단 코스피가 전날 기록했던 장중의 사상 최고치 3,317포인트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장 초반 3,344선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기대감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오전부터 이어졌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진행된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였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국회에 공을 돌리면서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재료 소멸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3,318포인트, 3,320선 공방에 나서는 코스피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요, 그래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SK 하이닉스는 어제 짚어드렸던 대로 오라클의 호실적 힘입어 그리고 기관의 수급, 메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30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체포 구금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다가 어젯밤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얹었죠. 구금보다는 그래도 좀 잔류를 원한다, 잔류를 희망한다는 소식에 그래도 2%대 강세를 좀 시연해주면서 35만 원을 목전에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장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밀려나면서 지수도 함께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어제의 상승분, 어제의 하락분, 어제 한 4.3%대로 하락했었는데 오늘장 3%대 상승세를 시연해주면서 다시 한번 66만 원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상위로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테마단에서는요, 좀 짚어볼 만한 게 바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드림 콘서트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한한령 해제 분수령으로 꼽혔던 건데 사실은 이게 연기가 되면서 냉각의 분위기가 좀 붙는 모습이었고요.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음 장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삼양컴텍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로봇단에서 또 움직임이 있고요. ABL 바이오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 테마단에서 가장 강하게 좀 올려주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든지 혹은 조선이나 기자재단에서 상승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 그리고 오픈 AI 이슈에 힘입어서 AI 챗봇주들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항공산업까지 오늘장에서는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캔을 통해서 아시아 시황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대만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TSMC의 8월 매출이 발표됐습니다. 8월 매출이요, 두 번째로 높은 월간 매출 그리고 8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하면서 오늘 TSMC가 강하게 좀 튀어주는 모습이고요. 각권지수 역시도 탄력을 받아가면서 1%대 강세 25,45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강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10년 내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차기 총리 선거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정책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밖에 항생지수 계속 밀리는 모습이고요. 하노이 지수, 베트남 증시가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소폭의 오름세, 오늘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시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기업들 리포트도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에서 고른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앞서서 오늘 알리바바가 관련된 뉴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8일에도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8일에 1조 개의 파라미터를 탑재한 AI 모델 QN3 맥스 프리뷰를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그 이전 모델이라든지 딥시크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추론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측의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리포트에서는 알리바바가 이런 AI 모델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꾸준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실제로 알리바바의 중국 내 AI 클라우드 시장 내 점유율은 무려 35.8%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최근에 A맵 등 이 자사 플랫폼의 AI 에이전트를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공격적인 AI 투자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소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1%대 현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양광전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광전력이라고도 하고요.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연초에 이 ESS 설치 의무화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리포트에서는 이 실제로 상반기 중국의 ESS 설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해외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유럽 등에서도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양광 전원까지 중국 내 기업들 또 리포트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개별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또 TSMC가 매출을 발표했는데 네. 중국 본토에 상장된 건 아니고 대만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또 8월 매출이 잘 나왔고 또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대만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TSMC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TSMC 네. 관련해서 반도체 매출 봤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된다라면 이제 중국 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TSMC를 보면서 이 SMIC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주가가 더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TSMC 차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도 8월에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작년 대비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난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TSMC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미국에서도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전날 맞아요. 기준으로 40% 가까이 좀 핫한 상승을 종목이죠?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원래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AI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는 빅3 친구들이 전부 다 가져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오라클이라는 이제 회사가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겠다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업체라든지 그리고 전력 설비라든지 다시 한 번 더 붐을 일으키는 그 계기를 만들었던 게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 가까이 좀 상승한 세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중국 국제반도체 이 SMIC라고 불리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지금 상승세로 나오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SMIC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밀고 있는 회사이고요. 조금만 더 27년도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중국에서는 이제 SMIC, 그리고 대만에서는 TSMC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 내에서 SMIC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전략까지 주셨고, 자 그리고 CATL도 관련해서 함께 짚어보고 싶네요. 네. 어제 이제 리튬 광산을 재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 때문에 좀 주가 좀 등락폭이 있긴 했습니다. 오늘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CATL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네. 전략 포인트 함께 짚어볼까요? 사실 네. CLT를 뭐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이 종목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네. 결국엔 큰 줄지의 방향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CLT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CLTL이 독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L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장기적인 접근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적립식의 투자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CLT 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AI에 대한 흐름상에서 결국에는 재료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고 네. CLTL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지금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네. 글로벌 1위가 이게 뒤바뀔 것이냐 아마 굉장히 바뀌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CLTL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LTL도 좀 적립식 투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아가 보자. AI가 끝날 때까지라고 네. 하셨는데 AI가 뭐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작했는데? 그쵸, 네.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그쵸. 방식이 지금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A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비테크도 함께 짚어볼게요. 이제 앞서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유비테크가 이제 500억 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수주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뭐 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반해서 주가가 최근에 막 급등하진 못했어요. 유비테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가 들으면은 좀 이제 워딩이 좀 생각보다 강하니까 세계 최대라고 들으면은 네. 이제 우리가 와 대박이다라고 할 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실상 이 휴머노이드 예. 관련돼서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네. 500대, 1000대 이 미만밖에 안 되다 아, 보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실제로 발주하는 회사가 아예 없고요. 유럽 예. 같은 경우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부터 보니까. 시작이기 예. 때문에 유비테크가 먼저 이거를 수주를 받은 거 그리고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이 될 건데요. 그렇죠.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받게 된다라 보면은 그 대수를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다 1000대 미만이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뭐 전시용이라든지 테스트용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밸류 자체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어떤 리포트마다 다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밸류 자체가 다르고요. 특히나 이 AI 하드웨어 쪽 관련돼서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AI 글래스 특히나 AI 글래스와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각 기관마다 전망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서 지금 세계 최대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관련된 밸류 체인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형식의 휴머노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유비테크 이제 그 차트만 보면은 실상 로봇주는 별로 이제 끝난 건가 안 가는 건가라고 이제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체크를 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관련돼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인사이트도 이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 정도 측정할 건지를 아직 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박스권을 보여주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거고요. 예. 실상 부품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로봇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아직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가운데 네. 그 안에 있는 좀 밸류 체인단을 먼저 보자라고 하셨고 잠시 후에 또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원자재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국제 유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과하고 이 간밤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큰 폭의 상승세가 한번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주간 미국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해서 무려 394만 배럴이나 증가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내용보다는 러시아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이제 러시아의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에 폴란드가 자국 영토를 지나는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깜짝 둔화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이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되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 지정학적 긴장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고용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물가 상승세 둔화 기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간밤 구리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톤당 $10,000 선에 근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런던 금속가 거래소의 구리 재고는 감소로 전환을 해서 3거래일 연속 14만 톤을 하회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대두입니다. 이 대두는 중국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미국 농민들의 대주 수출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대두 판매는 계속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의 수입 업체들은 이미 10월에 예상되는 대두의 수요 95%가량을 남미를 통해서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비트코인이 일주일 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PPI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금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자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오늘 새벽에 11만 3,756달러 터치에 나섰습니다. 스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만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 선을 넘었다가 다시금 상승분을 하락하는 등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그래도 한국 환화 기준으로는 1억 5,856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역시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박스권에 갇혀 있죠. 특히 새벽에는 4,400달러 선을 넘은 뒤 후퇴하는 모습이었고요. XRP, 리플 역시도 3달러를 상회하다가 다시금 밀려나는 등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만큼 오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국 시장 여전히 좀 혼조세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해 본토 시장은 강보합권 그리고 홍콩은 1% 조금 못 미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좀 오늘 부정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 보도록 하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차이나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그 입학식에서 로봇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왜요? 네. 네. 축하한다고요. 입학을 축하한다고. 네. 네. 축하를 해주고 또 이렇게 입학 설명회 할 때 그 AI를 이제 교육시켜주겠다라고 그게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실 저도 네. 이제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 그런 쪽을 하는 특정한 이제 그런 지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상에서 중국이 전부 다 한다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도 여기서 테스트 일부 그쵸, 성에서만 하는 거라고 좀 있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심천에서 보통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고 심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라운평 이제 그 딥시크를 만들었던 네. 그쪽에서 나왔다 보니까 심지어 네. 유비테크도 거기서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안 그래도 여담이긴 하지만 내일부터 제가 이제 심천에 가잖아요. 아, 드디어 가십니까? 혹시 제가 네. 진짜 초등학교 관련돼서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지 네, 있으면은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찍어볼게요. 좀 가져오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네.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저도 이제 내일 가는데 이제 내일 가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저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좀 밸류 체인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네. 이거를 굉장히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되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좀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만드는 그 휴머노이드 부품 회사들은 이전에 내연기관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 사실상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부품 회사들이 전부 다 도산을 나거나 혹은 인수를 당하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휴머노이드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공정들을 이 부품 공정들을 네. 약간씩만 바꿈에 따라 가지고 휴머노이드로 바꾼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중국 기준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있는 그런 부품 회사들이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의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 보통에는 휴머노이드까지 공급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제 휴머노이드랑 자율주행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쵸? 뭐가 비슷하냐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랑 구글 결국에는 카메라냐 라이다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분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요, 카메라로 하는 형식의 눈을 가지고 카메라 형식에 있는 중요하겠죠. 회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다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휴머노이드를 우리가 보게 된다 했었을 때 이 자율주행과 굉장히 비슷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오늘은 제가 종목에 대한 스토리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밸류체인들이 있고 어떤 대표적인 특징 종목들이 있는지 이 종목 코드명과 함께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예. 네. 먼저 첫 번째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상에서는 당연히 핵심 부품 및 소재가 있어야겠죠. 휴머노이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센서라든지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라든지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의 핵심 부품에 들어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있는 표라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진짜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센서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센서는 이제 카메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센스가 있습니다.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로 봤을 때 이제 1위인데 이게 1위가 우리가 봤을 때 헛사이 그룹이 1위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헛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에서 1위고요. 예. 자율주행 라이다의 상에서 1위고요.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서, 그쵸. 예. 로봇 휴머노이드 라이다에서 1위입니다. 근데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왜 1위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라이다 자체가 이게 저도 이제 이 가지는 궁금증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라이다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하는 회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다가 꽂아 보니까 그 관련된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닫힐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내가 실제로 명령을 내렸을 때 혹은 그거에 대해서 동작이 가능한지 세밀한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라이더 상에서도 조금 더 갈리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명으로는 6035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센서,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는 이제 글로벌 3위이고요. 네. 중국 내에서는 1위입니다. 여러 번 소개해 주셨던 맞습니다. 종목이죠? 그래서 네. 이제 웨이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동시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센서, 카메라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보게 된다라면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설명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종목으로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탁보그룹이 이제 있습니다. 탁보그룹. 그렇죠. 탁보그룹도 여러분들이 중국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중국 관련된 시황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들으는 그런 종목일 수 있는데요. 탁보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1689라는 코드명 가졌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네. 탁보그룹 차트 볼까요? 네, 탁보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봤던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비테크랑은 상당히 좀 사뭇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유비테크라는 이런 완성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지금 바닥권을 긁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액추에이터라든지 혹은 부품. 센서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보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내연기관의 부품 회사들이었는데요. 이 부품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시점상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기보다는 이 부품 회사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있는 밸류체인들이 지금 받는 상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보게 된다라면은 월간상에서 이제 이전치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이번 들어서 더욱더 많이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창구동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CLTL 그리고 장수롱 하타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많은데요. 네. 이 종목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도 두 종목씩만 지금 가져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시간 자체가 소모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좀 여러분 코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면 얼마 정도면은 집에서 같이 쌓을 수 있다? 반려 로봇이고요. 네. 집안일도 해주고. 어? 네. 집안일까지 해주면 그래도 네.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네. 하영 캐스터 어떠세요? 저도 한 그래도 3, 4천까지는 오, 해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네. 대신에 이제 그렇구나. 모든 일들을 다 해줘야겠죠. 아, 그렇죠. 아니 원래 이런 로봇들이 좀 비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니트리에서 나온 로봇이 한 700만 원대여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싸네요.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7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네. 보통의 요새는 렌탈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월 렌탈이나 전자제품 월 렌탈 구독 형식으로 같이.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하다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싸게 나올 거고요. 네. 이제 우리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좀 보기보다는 지금 어제 저도 이제 알리바바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알리바바가 어제 26주년이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네.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관련된 행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메이투안을 저격하면서 저도 내일 중국 가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알리바바에서 이번에 한 돈을 3천억 원, 한국 원화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직접 명소 장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거를 네. 리뷰를 해서 알려주면은 예, 예. 바우처를 줍니다. 네. 오. 그렇다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항공권이 굉장히 저렴하게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리바바가 이전에 배달 경쟁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메이투안이랑 네. 그다음에 징둥과 현재 지금 싸우고 있어서 네. 배달을 시키면은 지금 뭐 음료 가격이 돌려받는다 맞아요. 이런 식의 네, 이야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뉴스에서도 맞아요. 지금 알리바바가 전날 기준으로 여행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행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럴 그걸 때 하는- 가야 되는군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요. 예. 그 알리바바가 AI 글래스를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AI 글래스를 낀 상태에서 이제 그 각각의 명소들이 아. 디스플레이로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예. 저 그러면은- 얘기를 듣다 보니 중국이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건 여담인데요. 심천을 왕복 가거든요. 네. 심천을 지금 3박 4일 동안 가게 되는데 네. 비행기 티켓 값이 30만 원도 안 들고요. 와. 호텔 가격이 네. 3박 4일 기준으로 8만 원 들었습니다. 1박에? 아니요. 왜요? 3박이요? 3박 4일 기준. 말도 안 돼. 할인 받아가지고 아, 에이, 그래요? 거짓말. 바우처를 받아서. 거짓말. 일단은 그렇게 방송이니까 받았습니다. 과장하신 거 아닙니까? 살짝 MSG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미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네. 아니 정부가 제주도를 가도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많은 비용이 들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이트가 폭집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어떤 연관이? 그러니까 그걸 해서 결국에는 이걸 해가지고 AI 네. 글래스가 구동이 되는 거라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휴머노이드랑 같이 연관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어. AI 글래스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휴머노이드랑 산업 자체가 같이 비슷하게 그렇죠. 성장하거든요. 네. 같은 이제 산업 체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네.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완성품을 체크하고 있지만 맞아요. 휴머노이드 완성품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비단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도 AI 글래스라든지 혹은 디스플레이 쪽 이쪽까지도 우리가 좀 현재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좀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이 되게 세계 1위라고 하던데라고 해서 유비테크를 당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비테크 말고 중국에서 부품사라든지 이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투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보셨을 때 정말 아쉬웠던 부분들이 유비테크만 들고 이제 중국 주식이 안 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비테크뿐만 아니라 이런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가져왔다는 점 그렇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천에 관광 가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가는데 네. AI 그쵸. 때문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AI 그룹을 알리바바, 얘기하다가 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 맞아요. 사실 지금 댓글에서요.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서는 중국 홍콩 주식 티커는 한문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해서 찾기가 아, 힘들다. 맞아요. 혹시 이런 건 맞아요. 어떻게 또 찾아야 되느냐. 그쵸. 그리고 쉽게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네.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국어로 읽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한자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영문 방법으로 읽는 맞아요. 방법이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웨이얼 반도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네. 웨이얼 반도체는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 네. 그다음에 이제 하웨이 IC 그룹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국어로 네.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윌 반도체, 영문명 표기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다 같은 기업인데요. 네. 이게 이름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중국 주식을 바라볼 때는 코드명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점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그렇죠. 봐야 된다. 숫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숫자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688 그리고 300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또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실상 안 되는데 이제 운용사를 토대로 해서 가게 된다면 가능하지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쉽사리 접근 방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88, 300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상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기피하시고 나머지 종목단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중국 주식 투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희가 또 특집으로 네. 10월 달에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박준석 파트너님께서 나오셔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그 특집 방송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진행 상황,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중국은 AI 플러스 이번에 25년도 양회에서 내세웠던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저번 달 25년도 8월 달 기준으로 정치국 회의에서 AI 플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AI 에이전트 결국 휴머노이드 포함입니다. 관련돼서 70%까지 현재 지금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상에서는 이 AI 에이전트 전반이 산업상에서는 지금 한 17% 미만인 상황이다 보니까요. 남은 시점이 지금 뭐 해봐야 1년하고도 지금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70%까지 맞추려면은 굉장히 많은 과잉 투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도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었을 때 지금 10월 4중 전회에서도 지금 이제 AI 플러스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5개년 계획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들을 보았을 때 미국이 견제를 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자체 내재적으로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견제했었을 때 중국이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AI 글래스 쪽이라든지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의 경제를 내수에서 다 달성을 한 상태에서 수출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관세로 인한 그런 타격들이 직접적인 기업들에게 타격을 갈 수 있을 텐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중국 내수적으로도 지금 현재 충족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기반이 되다 보니 관세에 대한 타격 자체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산 로봇 업체들도 이 중국 부품들을 많이 쓰고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특히나 네. 탁보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다가 납품하는 그렇군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좌우의 기전이라는 종목 같은 네. 경우에도 감속기인데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다가 이제 감속기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미국이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태클을 걸었을 때 이거는 중국이 조금 더 우선권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로 대체를 하면서 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관련돼서 모든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에 있는 부품 회사들이 미국, 중국과 한국에서로부터 수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부품사들은 굉장히 좀 비싼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 비용 자체가 굉장히 싸면서 잘 만든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역수입하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휴머노이드라든지 AI 글래스단에서 있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자충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권한 자체가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히토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랑 AI 글래스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그렇죠. 제품들을요. 네. 중국이 현재 지금 미국에다 공격하는 것이 결국 히토류 공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주가 차트 흐름 보면서 전망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된다면 자 먼저 로보센스부터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센스를 보게 된다면요. 잠시만요. 네, 화면 한번 키워주시죠. 네. 네. 자, 시로 고침 누르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로봇 실시간이죠. 센스. 네. 예. 네, 해서 네. 계속해서 지금 로봇주들, 휴머노이드 로봇주들 맞아요. 계속해서 차트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 최근에 좀 오르는 로보센스를 모습이네요. 보게 된다면요. 이전에 이제 8월 달부터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 휴머노이드 라이다 상에서는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좀 비슷하게 이제 로보센스. 헛사이 그룹이라고 있는 헛사이. 종목이 있는데요. 티커명이 네. 죄송합니다. HS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 ADR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회사인데요.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미국에 네. 상장돼 있고요. ADR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회사이고요. 그래서 최근 라이다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글로벌 전부 다 1위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전부 다 밸류체인이 있다 보니까 헛사이 그룹과 로보센스 이렇게 우리가 주가 관련돼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웨이얼 반도체 관련돼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네. 코드명으로는 6035
01 60350. 그렇죠. 요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근데 지금 크게 봤었을 때는 최근 들어 상승 나왔었다가 약간 정도의 일부 조정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월봉상 봤었을 때 최근 이전치에도 저점이네요. 그렇죠. 네. 이전치에도 2018년도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당시 때가 결국 올라갔었을 때 어떤 밸류체인을 받았냐?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런 카메라 관련돼서 글로벌 1위를 하겠다라는 식의 좀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주가가 저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관련돼서도 자율주행 쪽과 이제 휴머노이드 쪽 관련돼서 사이트 쪽에서 만약에 상승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주가도 이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열 반도체까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집에 로봇 청소기는 다 한 대씩 있잖아요. 저는 아직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 장만하세요. 그래야겠네요. 네, 언젠가는 이 로봇 청소기가 한 대씩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함께 드네요. 자, 오늘은 투자 인사이트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자, 중국 시장도 오전장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 상황 그리고 아시아 시장 흐름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네, 일단은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키워가는 중화권 지수입니다. 일단 상해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 특이점인 부문은 바로 선전성분 지수가 2%대 강세를 시연해주면서 오전장의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0.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전성분 지수가 이 시각 현재 1.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상해 종합지수의 일중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전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좀 특별한 모습이 보이는 게 바로 대형주 내에서의 혼조세 그리고 온도 차이가 극명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귀주모태주 좀 쉬어가는 가운데 부사강산업 인터넷 601138이라는 티커명을 가진 부사강 산업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10% 현재 상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폭스콘입니다, 저게. 그렇군요. 네, 네이버 증권상에서는 저렇게 이름이 저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름이군요. 네. 네, 아까 이제 장 초반에는 2%, 4%대 오름세를 네. 보여줬는데 이 시각 네. 현재는 상한가에 좀 진입한 모습이 네. 확인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이쪽에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무기라는 종목은 5.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닌가요? 맞아요. 해광신식이 11%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일단은 지수를 뒤로 하고 테마를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단에서도 소폭의 오름세. 여전히 여전히 일단은 일렉트로닉스 전자기기단에서는 4%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전히 배터리주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역시도 트럼프의 중국산 의약품 규제 검토 소식에 오늘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상해 지수의 상단을 좀 제약을 하고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증시가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죠. 44,24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좀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0.1%대까지 낙폭을 줄인 가운데 각권 지수 견조하게 1%대 상승세 보여주고요. 베트남도 오전과 비슷하게 하락세,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0.5에서 0.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래서 중국 주식은 꼭 코드명으로 네, 그러네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도 짤막하게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 그리고 가전제품 관련해서도 이제 폭스콘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거래 연속 상한가를 좀 가게 되면서 현재 지금 주가 지수를 계속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초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 가까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심청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과창판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10%가 아니라 20%인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오후장까지 봤었을 때 올라가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주이 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날 미국 시장과 좀 비슷하게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테크 기반의 위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ETF 상품 중에서는 과창판 테마가 가장 눈에 띄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자리에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합성형 상품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성형을 제외하고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50 상품이 3%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세트 상품도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합성형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S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상품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1%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 종목 살펴보시면요. 먼저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50 상품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 4%대, 그리고 1년 수익률로 따져보셨을 때는 무려 102%대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구성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 캠브리콘, 그리고 SMIC, 하이곤 정보기술, 몽타주 테크놀로지 등 좀 다양하게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품이 S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상품인데요. 한 주간 수익률이 2%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수익률로는 83%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텐센트, 그리고 여기 저희가 항상 또 오늘 이야기 많이 했던 TSMC도 포함이 되어 있고 CATL이라든지 샤오미, 트립닷컴, 폭스콘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전략에 따라서 이 상품 종목과 비중이 좀 많이 바뀐다는 점까지도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 우리 시장의 ETF 상품들 수익률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